안녕하세요. 그제 있었던 9월 모의고사 해설 해보겠습니다. 원래 엊그제 했어야 되는데, 어제 2차 접종을 맞는 바람에 뻗어 있다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방금 30분 동안 풀었었고요. 해설은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린 게 없었기 때문에 해설은 따로 보지 않고, 제가 푼 방법대로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설을 해야지. 그러니까 원래 풀었던 대로 해설을 해야지. 갑자기 어디서 뭔가 가지고 오면은 이 사람 거를 들을 이유가 없죠. 강의 퀄리티는 당연히 인터넷 강의 강사가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사람마다 맞는 스타일이 있을 테니까 취사 선택해서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인강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해설을 들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거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 들었는데 모르겠다 하면 다른 거 들어도 되는 거고요. 하나신 대로 하세요. 수능을 잘 보는 게 목적이니까요.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문제 풀어보니까 앞에 쓰잘데기 할게 없는 거에 시간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빠르게 푸셔야 됩니다. A, B, C는 어류, 파충류, 포유류. 진화 순서가 어류, 파충류, 포유류니까 그대로 A, B, C입니다. 그죠? A는 어류이다. 맞고요. C는 신생대 번성했고요. 번성한 것과 출현한 건 다릅니다. 번성한 거 맞잖아요. 포유류. 디귿. B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와 C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에,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히말라야는 신생대입니다. 4번.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것들 외우셔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질량 갖고 있다, 물질. 이거 가속팽창, 에너지죠. 물, 에너지 쓰고요. 기억은 암흑물질 맞고요. 니은으로 1A형 관측 결과 설명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암흑에너지가 튀어나왔던 거죠.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비율은 에너지가 더 큽니다. 틀렸죠. A, B 4번. 3번 심층순환. A, B, C는 남극 저층수, 중층수, 심층수 중 하나이다. 자,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순입니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A는 남극 저층수이다. 맞죠? 밀도는 C가 A보다 클 수가 없어요. 큰 게 무조건 아래에 깔리게 됩니다. 지금 빙하가 녹음물이 해역 P에 유입되면, 빙하 녹음물이 유입되면 심층순환 약해지죠? 땡. 1번. 자, 4번. 이런 탐구 문제 무조건 하나씩 나옵니다. 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림 쓱 보면, 힘 받고, 침식되고, 다시 쌓이는 부정압, 이런 거 물어보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양쪽 끝을 서서히 잡아당겨. 양쪽 끝을 잡아당기는 건 장력이죠? 기억땡. 다 뭐예요? 3과 같이 지점토 칼로 위에를 쓱 자른다. 침식이죠? 맞고요. 라에서 부정압 형태. 새로운 거 쌓았잖아요? 여기 잘리고 새로 쌓았으니까 부정압 맞죠? 5번. 이번에 5번 문제. 5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완전 자료 해석 문제인데요. 가는 2004년부터 그린란드 빙하의 누적 용해량, 나는 빙하랑 해수 열팽창에 의한 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대로 읽으세요. 그린란드 빙하의 용해량은 기억 기간이 니은 기간보다 많다. 일단 이거 기억은 틀렸죠. 니은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누적 용해량이에요. 이게 누적 용해량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기억 기간은 기울기가 요 정도고 니은 기간은 기울기가 요 정도예요. 니은 기간이 기울기가 높아요. 같은 기간에 비해,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빙하의 융해량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적 융해량으로 문제를 냈는데 여기 기울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러면 기억이 맞는 거죠. 누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근데 누적이긴 했지만 니은 기간에 실제로 더 융해량이 많아서 기억이 틀린 겁니다. 해수 열팽창에 의한 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는 2015년이 2010년보다 크다. 이거 그냥 읽으시면 돼요. 15년 여기, 10년 여기. 15년이 크잖아요. 맞죠? 전 기간 동안 평균 해수면 높이의 평균 상승률은 해수 열팽창에 의한 것이 빙하 융해에 의한 것보다 크다.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해수 열팽창의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보면요, 빙하 융해에 의한 해수면 높이 편차가 큽니다. 했잖아요. 자료를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틀린 거죠. 이 자료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최근에 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해수 열팽창보다도 빙하가, 특히 그린란드 빙하, 대륙에 있는 그린란드 빙하가 많이 녹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빙하 융해에 의해서 해수면 높이 편차가 커지려면 이것은 대륙이나 산맥 위에 있는 빙하가 녹아야만 가능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가 생명 가능 지대에 있고 주계열성이래요. 근데 가는 광도가 턱없이 작아요. 태양보다. 근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량이 지구랑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턱없이 작은 광도인데 지구랑 같은 에너지를 받으려면 아주 가까워야겠죠. 기억은 1보다 작습니다. 태양보다 광도가 큽니다. 근데 거리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와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를 더 받겠죠. 니은 1보다 큽니다.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광도가 큰 나가 넓죠. 틀렸죠. 1번. 자, 7번입니다. 태풍의 물리량을 태풍 중심으로부터 계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강수량, 기압, 풍속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강수량 그래프 본 적이 없는데요. 그죠? 근데 기압과 풍속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뜬금없게 생긴 애가 강수량이겠죠. 처음 보잖아요. 이런 그래프 개형.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럼 이거 강수량이라고 풀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C가 강수량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그럼 A, B를 구분을 해야겠죠. 자, 점점 높아지는 거 기압, 처음에 가장 낮은 게 기압이겠죠. 그다음 A가 풍속이 될 겁니다. 풍속은 중심에선 낮아요. 근데 중심에서 살짝 옆으로 떨어졌을 때가 가장 풍속이 크겠죠. 니은 기억에서는 상승기로 나타난다. 기억에서 비오죠. 풍속도 세죠. 상승기류 나타나죠. 일기도에서 등압선 간격은 디귿이 니은보다 조밀하다. 일기도에서의 등압선 간격의 의미는 풍속입니다. 기출문제 푸셨으면 아셔야 돼요. 등압선이 조밀하면 풍속이 빠른 겁니다. 디귿과 니은의 풍속을 비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풍속은 니은이 강하죠. 니은에서 조밀해야 돼요.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남미와 아프리카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이다. 기억, 이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서비판은 판의 경계, 아프리카 진원 0에서 70인 거 보면 여기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의 하부에서는 침강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니은의 하부에서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상승하는 플룸이 있다. 이 앞에 잘 읽어야 되죠? 막 내핵과 외핵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죠? 자, 여기 외핵이 있고 이렇게 멘틀이 있을 때 플룸이 이렇게 상승하죠? 상승한 플룸이 있다. 맞습니다. 뜨거운 플룸이 있으니까요. 디귿. 진원의 평균 깊이는 기억이 니은보다 깊다. 그냥 당연히 기억이 깊죠? 동그라미 말고 세모 X가 보이잖아요. 기억에. 이건 맞고요. 5번입니다. 자, 9번. 9번 좀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뭔 소린가 싶었어요. 자, 이건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두나 A와 B가 탄생한 후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요. A는 초반에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별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B는 별이 꾸준하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나요? 이 그래프? B는 꾸준하게 별이 탄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E0과 SB, 즉 하나는 타원, 하나는 나선 은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꾸준하게 새로운 별이 생성되는 게 뭘까요? 나선 은하입니다. 따라서 꾸준하게 별이 생성되는 B가 나선파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B는 꾸준하게 별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나선 은하, 나선파를 갖고 있다가 맞아요. 기억 맞죠?
니은 T1일 때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은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T2일 때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타원 은하보다 나선 은하가 높아요. 그래서 타원 은하는 붉은색, 나선 은하는 푸른색 계열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평균 표면 온도는 당연히 나선 은하가 높을 겁니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장마 기간 중 지상 일기도와 적의 영상.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 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공급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125도 이스트에서 동경 125도에서 장마전선은 지점 A와 B 사이에 위치한다. 이거는 나 그림을 보고 이 구름 모양을 보고 장마전선이 어디 있냐를 유추하란 얘기인데 자, 장마전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서는 온난전선, 위에서는 한랭전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구름이 어디 생기느냐 이거를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보통 온대저기압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온대저기압에서 온난전선 전면에 비가 옵니다. 약한 비가. 한랭전선 후면에 소나기가 옵니다. 그려보세요. 그러면 장마전선 북쪽에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구름이 여기 있잖아요. 125도 이스트 여기 있죠? 구름이 여기 있어요. 그럼 장마전선은 여기보다 살짝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A랑 B 사이에 있으면 구름이 여기 생기겠죠? B랑 C 혹은 C랑 D B랑 C라고 해도 되겠죠? B랑 C 사이에 장마전선이 있으면 한 요정도 대충 맞으니까요. A랑 B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니은 틀렸죠?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영역 A가 B보다 높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일기도 부분에서 적의 영상, 가시 영상 맨날 낼 겁니다. 구름의 온도. 자, 적의 영상 밝으면 위치가 높은 거였어요. 높다. 자, 높다는 건 온도는 낮다. 그러니까 B가 온도가 낮고 A가 높은 거예요. 디귿 맞아서 정답 3번입니다. 10번 3번이에요. 그 문제를 제대로 푸셨으면 3번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0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귿이 만약에 기억이 안 나요. 헷갈려요. 디귿이 틀리면 1번이잖아요. 그럼 3번이 너무 없지 않나요? 약간 10번까지는 하나 정도는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풀었다는 게 다 맞다는 것을 믿고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실전은 한 번뿐 그리고 3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1년 2년 동안 공부했던 게. 그래서 나를 믿으세요. 내가 앞에 틀리지 않았다고. 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대충 해놓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정답 3번입니다. 사실 그냥 믿지 않고 이거 외우시면 되죠? 적의 영상에서 밝으면 위치가 높고 온도가 낮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가시 영상이랑 적의 영상 둘 다 밝으면 이게 저군형 구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것이 다 밝은 데가 많이 온다 하잖아요. 저군형 구름은 두껍고 높아요. 두꺼워서 높게까지 형성이 돼요. 높게 형성됐다, 위치가 높다, 온도가 낮다인 겁니다.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세요. 가시 영상, 적의 영상 밝으면 저군형 구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가시 영상이 밝다. 저군형은 두꺼운데 밝으면 두꺼운 거구나. 그럼 어두우면 얇은 거구나. 반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적의 영상도 적의 영상 밝으면 저군형 구름, 저군형 높게까지 돼 있잖아. 그럼 밝으면 위치가 높고 온도는 낮구나. 아시겠죠? 11번 가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 다 주계열성입니다. 이번에는 표면 온도가 이제 반대로 돼 있어요. 보통은 왼쪽에 높게 돼 있는데 기역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면 중심액에서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뭔 소리죠? 그냥 기역은 주계열 단계에서 CNO 순환 반응을 하고요. 주계열이 벗어나면 수소 핵융합이 아니라 헬륨 핵융합을 하겠죠. 니은의 중심액에서는 주로 대류에 에너지가 전달된다. 자, 이거 어떻게 외우는 게 편하면요. 전 이렇게 외웁니다. 이 기역, 태양 같은 게 태양 바깥이 대류거든요. 그럼 핵은 복사죠. 니은은 반대예요. 질량이 높으니까. 그럼 니은은 핵이
대류네. 맞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태양을 외우시고 질량 큰 거는 반대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디귿은 백색외성으로 진화한다. 디귿은 표면 온도가 4만 K가 넘는 아주 분광형이 O형이죠. 이거는 굉장히 온도가 높은 광도가 큰 주계열성입니다. 얘는 백색외성으로 가지 않고 초신성 폭발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좀 귀찮더라고요. 문제 볼게요. 기억. 강물의 유입으로 A 염분이 주변보다 낮다. 자, A의 염분이 매우 낮아요. 왜 그러지? 옆에 강이 있네요. 대륙이 있고. 형 맞죠? 밀도는 B가 C보다 작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B의 수온을 읽어볼게요. 10도보다 높고 12도보다 낮아요. 11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그려요. B. 이때 염분을 찾습니다. 32보다는 작아요. 31이라고 치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시 찍어볼게요. 31에 11. B. 씁니다. C를 보죠. C 16도. 염분은 34.5 정도? 16도에 그리고요. 34.5면 어디죠? 여기 C. 자, 밀도는 어떻게 돼요? 염분이 높고 수온이 낮을수록 커요. 이쪽이 밀도가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럼 B선보다 C가 아래에 있으니까 C가 더 크죠? 이건 맞습니다. 수온만을 고려할 때 기체 용해도는 B가 C보다 작다. 자,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큽니다. 그럼 B랑 C의 수온 비교하면 B가 수온이 낮죠? 용해도가 큽니다. D가 틀렸죠? 정답은 3번. 13번. 대륙과 해양의 지하 온도 분포이고 기역 니은 디귿은 암석의 용융 곡선이다. 이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무슨 암석의 용융 곡선이었더라 이제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고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문제 풀 때 굳이 이렇게 뭐 용융 곡선이 뭐였는지 구분 안 해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볼게요. AA- 과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는 BB- 과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보다 SiO2가 많다. 자, AA-는 온도가 높아져서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과정이냐면 그 섭이평 판의 경계에서 그 마그마가 상부로 올라가면서 대륙지각 하부를 녹이게 되죠. 대륙지각 하부는 가만히 있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마그마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용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륙지각 얘기하는 거예요. 대륙 SiO2 많죠. BB-는 압력 감소로 생성되는 뭐 열점이나 해령 요런데 당연히 SiO2 작죠. 현무암질 여기는 화강암질 혹은 유문암질이니까요. 기억 맞아요. 니은 BB- 과정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질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뭐지? 하실 텐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BB- 과정으로 상승하는 거 압력 감소로 상승하는 게 결국에는 그 뜨거운 플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뜨거운 플룸에서 상승하는 거는 당연히 주위보다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얘네가 애초에 왜 상승하냐면 주위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이건 이제 G2에서 그 단열 팽창 부분 배우면 정확히 이해가 할 수 있고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냥 주위보다 온도가 높으면 상승해요. 주위보다 온도 낮으면 하강을 하고. 그러니까 니은이 상승하는 이유는 주위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이다 맞다는 거죠. 사실 니은을 못 풀어도 디귿이 맞아서 답이 나와버립니다. 물의 공급에 의해 멘틀 물질의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는 해양 하부에서가 대륙 하부에서보다 깊다. 자, 이거죠. 멘틀 물질이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가 여긴데 물의 공급에선 니은입니다. 니은을 보세요. 자, 해양의 지하 온도 분포를 보면 여기서 녹죠. 대륙은 여기서 녹죠. 해양이 대륙보다 깊다. 대륙이 깊잖아요. 디귿 틀렸죠? 이거 아니네요. 이 문제는 디귿 이거 니은 잘 골라야 되네요. 정답 3번입니다. 여기서 그래 점 보면 되잖아요. 해양이 깊은지 대륙이 깊은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점검을 하고 가죠. 디귿이 멘틀 물질의 응용 곡선, 니은이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의 응용 곡선, 기역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입니다. 이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가리고 안 알려줬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시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13번은. 14번 볼게요. 가나다는 초고성, 거성, 주결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같은 분광역일 때 제일 강도가 작은 거, 등급이 큰 거 고르면 그게 주결성이겠죠? 가가 주결성, 나가 거성, 다가 초고성이 될 겁니다. 가는 주결성이다. 맞고요. 나에서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의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 자, 이거 되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의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골라버리시면 안 돼요.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을 일단 찾으세요. G0입니다. 나에서 보면. 근데 M0가 더 광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광도가 큰데 사실 M0가 표면 온도가 더 낮죠. 표면 온도가 가장 작은 별은 M입니다. O, B, A, F, G, K, M이니까요. 니은 틀렸죠. 그럼 이거 왜 그런 거냐? 이게 거성마다도 크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성이라고 뭐 주계열성이랑 주계열성 같이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G0가 좀 작은 거성인 거고 M0가 훨씬 더 큰 거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온도는 낮은데도 광도가 크니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디귿 다에서 별의 반지름은 G0가 M0보다 작다.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다시 보시면 G0, M0 절대 등급이 같아요. 광도가 같아요. 근데 표면 온도가 달라요. G0가 더 크단 말이에요. G0가 더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같다는 건 반지름이 작단 얘기죠. 디귿 맞아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5번 갈게요. 보시면 대기대순환 그리면 되겠죠? 대기대순환을 그려줍니다. 30도, 60도. 그러면 자, 여기 북방구라고 할게요. 북방구가 쉬우니까 이거 그려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못 그리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이런 식으로 돼서 자, 편서풍, 무역풍, 극동풍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기역과 니은을 비교를 할 텐데 자, 30도와 60도 사이에서 남풍 계열이 불죠. 이거 남풍입니다, 이거. 그죠? 남서풍이라고, 그죠? 남서풍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남풍의 계열이 붑니다. 어디서? 북반구에서. 네, 남풍은 플러스예요. 남풍 플러스란 말이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플러스 있는 풍속 여기 있는 여기가 60도 N이란 얘기입니다. 이쪽이 S겠죠. 그냥 반대로 그려보시면 이쪽은 북풍이 불어야 되거든요. 기억 맞죠? 자, 니은 A에서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자, A 근처가 이제 풍속이 막 북풍, 남풍이 바뀌는 요 상황, 풍속이 딱 0에 머무르는 요 구간이죠?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자, 어딨죠? 자, 0도 근처, 위도 0도 근처 보면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헤들리 순환은 맞는데 하강 기류가 아니라 상승 기류죠. 하강 기류는 30도에서 나타납니다. 얘는 틀렸죠. 만약에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는 요쪽이랑 요쪽 여기 두 개가 됩니다. 풍속이 바뀌는 풍속이 아니라 풍향이라 해야겠죠. 풍향이 바뀌면서 0을 지나치는 요 구간이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디귿 페루해류는 B에서 나타난다. 자, 이제 페루해류. 와, 이제 해류 이름을 외워야 되냐? 외워두면 좋죠. 근데 이제 보통은 어딜 외우시냐면
태평양 쪽을 외우죠. 태평양 쪽. 사실 태평양 쪽 외우면 남쪽을 외우면은 페루해류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외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지리적인 지식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페루 하면은 남미잖아요. 브라질, 페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남미 쪽이란 말이에요. B는 지금 북반구잖아요. 그러니까 D가 틀렸어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페루에르는 B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디귿 땡. 혹시 모르니까 점검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북태평양 일대. 자, 쿠로시오, 이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북적도죠. 여기 이제 남쪽도가 하나 있죠. 남쪽도 있고, 이쪽에는 동오스트레일리아죠. 그다음 여기가 남극순환류, 여기가 페루해류입니다. 여기 북미, 여기 남미 있고, 여기 호주 있고, 여기 이제 아시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아셔야 됩니다. 요 해류 그림. 16번 볼게요. 호비랑 W맵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편차다. A와 B는 지구에서 관측한 시선 방향이 서로 반대죠. 나가 가보다 편차 형태가 더욱 세밀해 보이는 것은 관측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맞아요. 관측 기술 발달 때문에 온도 편차가 매우 세밀해 보입니다. A와 B는 빛을 통하여 현재 상호작용할 수 있다. A와 B는 빛을 통해 현재 상호작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배경 복사로 본 거는 이제 우리가 빛이 도달하는 우주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문제는 A는 거의 끝에 다다랐는데 B가 시선 방향이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빛이 닿는데 여기까지는 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에 있으면 현재 상호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A와 B의 온도가 거의 같아요. 이게 온도 편차가 나긴 나지만 단위를 보시면 마이크로 켈빈,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인 거죠. 엄청 작은 온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거의 같다는 사실은 그 팽창 우주론으로 설명을 하죠. 그 팽창 우주론으로, 그러니까 니은과 관련해서 현재 상호작용할 수 없는 공간이 이제 그 팽창 이전에는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온도가 거의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번으로 가죠. A, B, C, D 연령의 깊이와 연령 그래프가 나와 있고 XY 반감기가 나와 있는데, 자, B와 D는 XY 중 한 종류를 포함하고 B와 D는 50%, 25%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자, X가 있고, 여기 써볼게요. X가 있고 Y가 있어요. 둘 중 하나가 B예요. 그럼 케이스는 두 개예요. 이거거나 이거거나. 어렵지 않죠? 자, B가 50%요. D가 25%예요. X가 50%라면 X가 2억년이고요. Y가 25%라면 25% 그래프가 잘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반감기를 일단 찾으세요. 반감기가 X가 2억년, Y가 1억년이거든요. X가 2억, Y가 1억이에요. 그러면 X가 50%, Y가 25%면 이게 둘 다 2억이 됩니다. 근데 DB면, 그러니까 DB라는 건 X가 D라는 거죠. X가 D다. 그러니까 X가 25%다. 그러면 얘는 4억 1억이 됩니다. Y가 B니까요. B 50%, Y가 50%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B랑 D의 연령이 달라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로가 연령이잖아요. D가 연령이 더 많으니까 밑에 거죠. 4억 1억 이렇게 돼 있는. 볼게요. 반감기는 X가 Y의 2배이다. 맞죠? B와 D의 연령 차이는 3억년이다. 이것도 맞죠? 니은 디귿이 맞아요. 기억 푸시면 돼요. 꼭 기억부터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요거부터 써서 풀고 싶다 하면 니은 디귿 풀면 되는 거죠. 기억 보죠. A층 하부에 기저여감 NP의 암석 조각이 있다. 자, 연령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요. C입니다. C.
그려보세요. C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D가 밑에서 관입을 한 거죠. 관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 C 위에 A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만큼의 연령이 끊겨 있어요. 부정합이죠. 부정합이 있고, 부정합 표시를 좀 제대로 해볼까요? 부정합이 있고 A가 퇴적된 다음 여기를 B가 관입한 거죠. 꼭 가로로 관입하지 않고 뭐 대각선으로 관입하든 뭐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연령이 생각해보세요. C는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려지다가 그 다음 B가 관입을 하고 그 다음에 A가 쌓였는데 그 다음에 부정합 이후에 A가 퇴적이 됐는데 B가 관입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A층 하부의 기저여감에는 B의 암석 조각이 있다. A층 하부의 기저여감에는 B의 암석 조각이 있다. B의 암석 조각이 왜 있죠? B의 암석 조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A가 퇴적된 다음에 B가 관입을 했는데 B의 암석 조각이 있을 수가 없죠. B가 더 뒤에 관입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B가 관입을 하고 나서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B가 가장 바깥쪽에 그러니까 바깥쪽에 관입을 하고 만약에 이 지층이 융기를 해서 이 관입된 B 지층이 밖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침식이 되면서 B의 퇴적물이 B 암석이 작게 분해가 돼서 나와 있을 때 그 다음 새로 뭔가 퇴적이 되었다. 그럼 B 암석 조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A가 가장 위에까지 퇴적이 된 다음에 B가 그 아래에 관입이 되었기 때문에 B의 암석 조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은 B가 관입했기 때문에 B 안에 A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A층 하부의 기저여감에는 B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관입된 것보다도 나중에 퇴적이 돼야 가능해요. 네, A는 관입 전에 퇴적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식현상이랑 반지름 그런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죠? 보시면 가가 나보다 길죠? 가의 행성 반지름은 나의 행성 반지름의 0.3배이다. 자,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고 가의 행성 반지름은 나의 행성 반지름의 0.3배이다.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저는. 자, 가는 밝기가 0.003 줄어들었고요. 나는 0.01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감소한 밝기는 반지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데 근데 그냥 반지름으로 따져도 안 되고 제곱을 해도 안 돼요. 이거 0.3배라는 수치를 왜 넣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3분의 1이라면 3분의 1도 안 되죠. 사실 숫자가 딱 안 맞으니까.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10분의 3이 돼야 됩니다. 10분의 3이 돼야 이 수치가 맞거든요. 그럼 반지름은 루트 10분의 3배여야 돼요. 완전히 다른 숫자거든요. 굳이 이렇게 문제를 내야 했을까? 밝기를 좀 더 조절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심별 흡수선의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끝난 직후보다 길다. 자, 이거 좀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식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 할게요. 자, 눈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볼 때 식현상이라는 거는 별은 뒤쪽에 행성이 앞쪽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럼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돈다고 해볼게요. 자,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거는 별이 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고요. 끝난 직후는 요 방향으로 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되기 직전에는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요. 끝나면은 청색 편의가 나타나요. 그러면 흡수선 파장은 적색 편의가 더 길기 때문에 시작되기 직전이 길다가 맞습니다. 정답 3번이죠. 자, 19번 볼게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자극의 위치. 이번에는 고지자기극을 지리상 남극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억지로 공부했으면 이제 남극이면 또 반대인가 하면서 이제 멘탈이 나가겠죠. 19번까지 왔는데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이 단위는 100만 년 전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0이 현재이죠. 0일 때 이 대륙의 지점 A, 대륙이 여기 있습니다. 170, 250, 300, 380, 420, 500일 때 이게 대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자, 얘는 점점 원래 아래쪽에 있었던 겁니다. 더 남쪽에 있었던 건데 이게 올라온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300열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300. 그러니까 이 300 곱하기 100만 년 전 어디죠? 3억이죠, 3억. 3억 년 전에 지리상 남극도 여기에요. 그죠? 근데 얘가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남극이라 해봅시다. 지금 얘가 여기 있죠, 이 대륙이. 근데 얘가 3억 년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지금 3억 년 전에 추정한 지리상 남극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여기다 맞춰보세요. 얘를 여기다 맞춰보세요. 그럼 그만큼 얘를 아래로 놓으세요. 그만큼 얘를 아래로 놓으면 여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3억 년 전에 얘가 여기 있었어요. 이 대륙이. 그럼 얘는 그대로 여기를 잘 가리켰겠죠? 얘가 가리킨 고지자기극은 제대로 남극을 가리켰을 겁니다. 3억 년 전에는. 문제는 얘가 3억 년 동안 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3억 년 전에 잰 고지자기극이 북상한 겁니다. 이걸 반대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간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만큼 얘는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면 얘를 내린 게 3억 년 전에 그때 모습, 얘를 내린 게 그때 모습. 이해되세요? 170 여기 있죠? 얘 요만큼 내려갔잖아요. 요만큼 내려야 됩니다. 250 더, 300 더, 380 더, 420 더, 500은 더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 지구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 500이 내려간 만큼 내리면 이 남극을 넘어가서 반대쪽에 있겠죠. 이 지구 반대쪽에 돌아서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일단 북반구로 갈 수가 없어요. 북반구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0이 있고 500이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올라가, 얘도 올라가. 이게 아닙니다. 내려가야 돼요. 반대로 500 MA 이 점 찍은 걸 0으로 갖다 놓는 만큼 얘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남극을 넘어가서 반대쪽으로 가 있겠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복각의 절대값은 300mA일 때보다 250mA일 때가 컸다. 이거 해보시면요. 300 그대로 내리면 얘 거의 남극에 갖다 붙습니다. 250은 그만큼은 안 가요. 그러니까 복각의 절대값은 300일 때가 더 크죠? 이건 맞습니다. 250mA일 때는 170mA일 때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아니죠. 일로 갈수록 점점 내려갔잖아요. 얘네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점점 내려가야 된다고요. 디귿 틀렸죠? 정답 2번입니다. 자, 대망의 20번입니다. 문제 처음 봤을 때 좀 깜짝 놀랐죠? 뭔 소리지 이게? 자, 유형 1과 2는 X와 Y 사이의 대략적인 관계를 나타낸 거고, 표는 엘니뇨와 라니냐가 일어난 시기에 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동시에 관측한 물리량과 이들의 관계 유형을 1과 2로 나타낸 것이다. 일단 여러분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1은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해요. 2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해요. 반대로 X가 감소하면 Y가 증가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요. 이걸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웁니다. 정비례.
반비례. 그죠? 정비례와 반비례라고 배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xy 값이 x가 플러스일 때 y가 플러스인지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플러스인지를 따지면 끝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엘리뇨 라니냐 하나만 따져도 돼요. 여러분들 편한 거로 따지세요. 저는 라니냐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라니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라니냐라는 건 무역풍이 강화됩니다. 무역풍이 강화되어서 어떻게 되죠? 무역풍이 강화되어 동태평양 용승이 강화, 그 다음에 해수면 편차 커지죠. 기압 편차 커지죠. 강수량 서태평양에 많아지죠. 수온 편차 커지죠. 쓸 수 있는 거 다 써보세요. 뭐 남았지? 이 생각해보는 겁니다. 뭐가 남았지? 워커순환 커지는 거죠? 바람이 세진 거니까. 뭐 대충 정리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봅니다. X 얘부터 볼게요. A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동태평양에서 저군형 구름의 편차. 라니냐일 때 저군형 구름 없죠. 서태평양에 비가 오니까. Y 서태평양, 자 여기다 써야죠.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에서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를 뺐다. 이거 플러스죠. 해수면 편차 커지잖아요. A 뭐예요? 2유형이란 겁니다. 그럼 1유형은 서태평양에서 해면기압 편차, 서태평양의 해면기압 어떻게 되죠? 라니냐 때 더 작아지죠? 마이너스. 자, 그럼 1유형이려면 y가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럼 기역의 편차가 마이너스인 거. 보죠? 동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기역에 해당할 수 있다. 라니냐 때 용승이 강해지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얕아지죠. 그러니까 금방 수온 약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용승이 강하니까. 마이너스죠. 맞네요. 니은 기역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A는 2유형 맞죠? 사실 기역 니은 맞고 딕은 남았습니다. B는 1이다. 서태평양 해수면 수온에서 동태평양 해수면 수온을 뺀 거. 수온 편차. 자, 지금 라니냐로 하기로 했죠? 수온 편차는 커집니다. 옆에 써놨죠? 커져요. 워커순환 세기의 편차. 커지죠? 워커순환? 플러스 1. B는 1이다. 맞죠?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만약에 엘니뇨라고 풀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가지고 똑같았겠죠? 이 관계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라니냐로 생각하든 엘니뇨로 생각하든. 이런 20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다 알잖아요.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다 알기 때문에 뭐가 엘니뇨고 뭐가 라니냐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푸시면 돼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20번에 나왔고 또 당황스러운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푸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정확히 정리만 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총평을 하자면 어려웠어요. 9월 모의고사. 컷을 아직 안 봤는데 이 정도면은 45, 44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1컷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맞고요. 여러분들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았잖아요. 아,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생각했을 테니까 그렇게 푸시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더 부족한 게 있으면 뭐가 내가 부족했는지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사실 틀릴만한 문제는 많지는 않았어요. 한 2개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웠던 거 이거 말고는 잘 풀어야 돼요. 20번 같은 신유형 보통 이런 거 신유형이라 하죠. 이런 거 연습 뭐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내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낸다는 거고 이 자료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료 해석 연습하는 거 새로운 자료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약간 문제가 생물 화학
쪽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를 이렇게 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이렇게도 낼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예전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끝까지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9월 모의고사 수고하셨고요. 네, 뒤에는 이제 더 이상 모고가 없어요. 10월 모고는 그 재수생도 안 보는 그런 모고기 때문에 사실 평가원의 느낌이 가장 잘 살려져 있는 마지막 시험이었죠. 이제 다음 수능을 잘 대비하려면 여러분들이 복습 철저히 하시고 내가 부족했던 거, 구멍난 거 채우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